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는데 이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효소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당뇨 환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소아당뇨, 그리고 빠른 당뇨란 20대의 당뇨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3탄 갱년기 당뇨입니다. 갱년기란 청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이때를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대개 50대 전후, 그러니까 49세, 50세, 51세, 52세 이때를 갱년기라고 칭하게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대개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갱년기에 되면 호르몬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해독 효소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 기능, 모든 기능들이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20대에 비해서 대략 50% 정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갱년기에 당뇨가 발생한다? 이것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다른 대사성 질환들이 세트 메뉴로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혈압이 먼저 오느냐, 당뇨가 먼저 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한 1, 2년 사이를 두고 당뇨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뭐 고혈압, 이제 고지혈증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지혈증이 오고 고혈압, 당뇨가 나중에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갱년기에는 당뇨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질환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 막 관절도 여기저기 아프고 이러면서 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갱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묶어서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갱년기 증후군이 뚜렷하게 발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들은 차치하고 갱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대사성 질환 가운데 이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에 발현되는 당뇨의 경우에도 결국은 내 몸 안에서 혈관 나이가 이제 뚝 떨어지고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 그러니까 혈액 자체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서 이제 내 혈관에서 그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당뇨가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돼서 찾아오는 당뇨보다는 내 몸에서 혈관의 고장으로 찾아오는 당뇨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갱년기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혈관 나이를 역전시킨다? 이것은 내 혈관을 깨끗이 한다. 이것을 의미해요. 혈관을 깨끗이 하려면 내 몸 안에 독소의 유입이 적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 몸에서 독소가 밖에서 들어오고 내 몸 안에서 독소가 생기고 이렇게 발생하는 그 독소들을 그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우리가 뭐 해독제를 뭐 먹을 거냐? 이런 건 아닌 거죠. 우리 몸 안에서는 그 발생하는 독소들을 자연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해독 효소를 간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유입되는 그리고 발생하는 독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해독 효소를 늘리는 거예요. 자, 해독 효소를 어떻게 늘리냐? 우리가 효소식품을 먹으면 해독 효소가 늘어나냐? 그것은 이만큼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90% 이상은 거짓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대개 효소식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실을 발효시키거나 아니면 아로니아를 발효시키거나 어떤 걸 이제 그 설탕을 넣어서 장시간 발효시켜서 이거를 먹으면서 우리는 효소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당뇨 환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효소가 약간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효소식품이라기보다 당 절임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자체의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먹다 보면 오히려 혈당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효소라는 것은 설탕을 듬뿍 넣어서 발효시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김치를 발효시켜서 거기서 자연적인 그 이제 유산균이 생긴다든지 효소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좋은 간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효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그 효소군들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절임을 통한 효소식품은 당뇨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이거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 이제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 몸의 효소를 충분히 보충시켜 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 안에서 간에서 해독 효소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자연 음식의 그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그 효소 이것 자체가 우리 몸의 해독 효소가 아니라 그 효소들은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를 도와주고 약간의 반응성을 높여주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은 있지만 진정한 해독 효소는 간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간에서 해독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재료가 되는 영양들을 하나하나 듬뿍 넣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그 영양들을 어떻게 섭취하냐? 색깔이 있는 온갖 채소류들,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달지 않은 통곡식류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이 이제 50대 제가 지금 갱년기 당뇨를 말씀드리잖아요. 50대 초반에 그 환자분이 오셨는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는데 이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당뇨에 사과가 좋다고 하냐 그랬더니 방송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누가 그랬대요. 사과를 먹으면 당뇨가 치료될 수 있다고. 그런데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뭐 반 개씩 한 개씩 사과를 껍질째로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건강 유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미 당뇨가 발생한 경우라면 단 과일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안에 단 과육들보다는 그냥 껍질만 드신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단 과일류들 또는 설탕으로 발효시킨 이런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갱년기 당뇨라 하더라도 초기에는 우리가 식이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역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당뇨가 좀 심하게 왔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에까지 왔다면 이럴 경우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해독 전문 한의원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습관을 바로 잡아간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갱년기 당뇨가 왔다. 이때에는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 혈관 전반적인 건강을 돌볼 나이가 되었다. 그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기냐 중기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치료 방향을 잘 선택하셔서 지혜롭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갱년기를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씩씩한 그 노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뇨를 그냥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완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성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